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명경만리 마지막 편 공존의 시대편입니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등 부분인데 한국 사회가 신세습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일종의 신분 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저하된다는 거. 10억 달러 이상 부자 중에 상속으로 부자가 된 비율이 중국이 2%, 물론 중국은 발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2% 정도가 당연하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발전한 나라인 일본조차도 1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무려 74.1%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피케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자본으로 인한 소득이냐 근로로 인한 소득이냐, 이 피케티 지수가 높으면 자본 소득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로소득보다. 근데 이게 한국은 무려 8.28 지수인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런 부분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4.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려 2배가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노동의 가치보다 이제 자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버린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이 뭐 몇 년 안에 막 5억, 10억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5억, 10억이 아니라 1억을 저축하려고 해도 까마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하여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되었는지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할 일이 사실은 가장 많고 그게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도라든가 세금 부분이라든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국가에서 빨리빨리 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 사회적 위계, 뭐 상하관계,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부분도 대학 입시의 치열한 명문대 이런 것들 좀 수평화시키고 문제 해결하자고 해도 전 국민이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막 이래 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그러니까 제도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대기업을 다니고 우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사 되고 우와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막 우와 존경과 존중을 보인다면 그만큼 사회가 다양화되는 것이고, 물론 돈이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오로지 돈만으로 막 우와 막 인간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많은 가치들을 각각 개인들이 부여하고 또 타인들에게 그런 가치들을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진정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명견만리에 보면 뭐 유럽 국가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도 이런 부분으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뭐 교육하면 핀란드, 뭐 덴마크 다 나오잖아요. 경제 부분 하면 뭐 독일, 그리고 요 불평등 부분에서 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사례가 나오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뭐 핀란드, 덴마크, 뭐 독일, 네덜란드가 어떤 제도만으로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동안 자본주의 생활을 해오면서 그 안에서 갈등, 파구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민족이지만 그런 역사는 짧죠. 공동체 감각이 어떤 사회 제도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역량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부터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평등 부분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끼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리,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외부에서 다닐 때는 다들 멀쩡히 다니시니까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한 병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예전에 어떤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오픈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솔직함으로 오픈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다 술술술 나오는 거죠. 다 쉽지 않구나. 삶이라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우울증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여러 가지 뭐 또 가족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개인의 어린 시절의 고통, 기억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명경만리에서는 일단 뭐 경제 상황과 연관을 지어서 병리적인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자살률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일자리 부분이 개인의 정신건강 부분과 얼마나 밀접한 영향이 있는가, 우리의 뭐 노인 자살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우울증, 뭐 조현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이 굉장히 많죠. 정신병 하면 기괴한 어떤 병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를 간다고 한다면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거 이렇게 토로를 하면 다들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지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은 절대 정신력만으로만 치유가 되는 뭐 그런 질병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신에 관련된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이 사실은 이 육체와 관련된 질병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뭐 현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울증이 적절한 약물 처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주 뭐 어떤 장애를 느끼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정신과 관련 진료와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좀 인식이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한껏 나오면 너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상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훨씬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는 조현병이 어떤 뭐 강력 범죄와 무조건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또 오해한다거나 착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명경만리에서 영국의 사례가 나오는데,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한번 관리하고 치료하겠다, 이러한 시도가 되겠죠. 인간관계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편에서는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웨덴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중국도 현금 없는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아예 건너뛴 거죠. 후발주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앞서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알리페이라든가 스웨덴도 어떤 페이, 우리도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뭐 삼성페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왜냐? 신용카드 사용으로 뭐 다 불편함 없이 하고 있는데 굳이 뭐 페이까지 또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서 현금이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두 국가로 스웨덴과 한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채널에서 다뤘어요.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는데, 물론 제가 공부해봐야 아는 수준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상화폐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20-30년 이후면은 해결이 되면 뭐 어마어마한, 근데 그건 뭐 해결이 되고 나서의 문제지 지금 현재 막
막대한 전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부산이 부동의 우리나라 2위의 도시인데 지금은 인천에 비해서 경제력은 벌써 추월을 당했더라고요. 인구는 아직은 부산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경제력 기준으로 2위 도시가 이제 인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노인과 바다 하듯이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현실.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지방의 명문대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개념이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인서울 개념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서울로 집중이 되는 거죠. 뭐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아서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젊은 시절에 큰 도시 어떤 중심부에 가서 생활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한 욕망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유입이 된 인구들이 계속 중심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왜냐? 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다 중심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축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곽으로부터 쭉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국 중앙 집중,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우리 예전에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의 도시의 승리, 그 책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그 책에서도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여튼 뭐 일본은 우리의 참고서니까 항상 앞서가는 나라 아니에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는 일본이 뭐 우리보다 훨씬 먼저부터 겪고 있는 부분이죠. 지방 정부의 뭐 재정 파탄, 외곽 지역의 공동화, 외곽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거의 뭐 다 비어가는 이런 현실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몇몇 지방 도시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오히려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어떤 곳들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도시의 규모가 이 정도이다 하면은 그 안에서의 인구를 계속 중앙으로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인구를 쭉쭉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압축을 하게 되면 도시 자체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떠났던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왜냐면 뭐 반경 20km 안에 있던 인구가 반경 5km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인구를 거주 비용을 지원해서 중심으로 옮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곽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뭐 버스도 다녀야 되고, 뭐 길도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수축 사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이 팽창을 해왔어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가보면 한적한 그런 산골 동네였던 그런 곳들도 지금 가보면 아파트니 뭐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런 것들이 팽창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는 수축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수축이 될 것인가, 수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명경만리 마지막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다시 명경만리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뭐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롭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